정부 온라인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수기 접수와 처리 등으로 민원 피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입에서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북이 다른 시도보다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동 세계국악엑스포가 개막 17일 만에 관람객 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악과 세계 전통음악이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오는 11월 13일에 치러지는 수능이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대입은 이과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에 몰리면서 이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충북은 다른 시도보다 상위권과 중상위권이 적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첫 자체 모의평가를 시행하며 학생 수능 대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능 모의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의 문제를 자체 출제한 모의평가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평가와 10월 전국 학력평가 사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문제 출제는 수능과 전국 학력평가에서 출제와 검토 경험이 있는 충북 교사들이 맡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지막 그 학습 진단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충북의 선생님들의 그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 역량이 그만큼 또 높아졌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충북교육청이 자체 수능 모의평가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시는 물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충북교육청은 수능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과 학생들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론이 심화되면서 수능 최저 등급 맞추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탐구 과목에서 이과의 경우 학생이 줄며 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졌고 문과도 이과에서 넘어온 학생들로 등급 따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사탐은 이제 인원 좀 잘한 친구들이 많이 넘어가고 과탐은 인원이 빠지다 보니까 수능 최저를 탐구로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충북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수능 상위권 비율이 적어 더욱 취약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충북의 국어와 수학 1, 2등급 비율은 전국 평균의 각각 60%, 47% 수준에 불과했고 4등급까지도 전국 평균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자체 시행한 이번 모의평가에는 8,7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수능 원서를 접수한 충북 재학생 만여 명의 84%에 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9월 평가와 모의평가를 분석해 도움 자료를 발간하고 수능 직전까지 매주 영역별 문항을 만들어 배부하는 등 남은 기간도 총력을 쏟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전산망 마비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됩니다. 충북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영환 도지사를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총괄조정관과 통제관 등으로 구성되며 도민 안전과 공공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해 자원과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상황과 이상 유무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도와 시군 서버실에 대한 긴급 화재 점검도 실시합니다. 전산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기 접수와 처리 기한 연장, 또 소급 적용 등을 통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시군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장 30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2%가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가맹점의 46%는 새로운 고객층 유입과 단골 증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반면 지역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14%는 정산 절차의 복잡성과 현금화 지연 등을 지적했습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개막 17일 만에 관람객 5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국악과 세계 전통 음악이 어우러지면서 휴일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한국 풍물패가 길을 열자 세계 6개국 전통 의상을 입은 공연단이 뒤따릅니다. 국악 장단에 맞춰 각국의 춤사위가 이어집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전투 전 사기를 북돋우던 군무, 힘찬 하카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Which is significant to our culture, customs, and our performance, sharing our thoughts. 각국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춤추는 무대는 세계인의 화합을 보여줍니다. So you have to try it, and then you see that it's the best. Because you get a lot of different people on one spot, and if you know how to enjoy it, you can. 낯선 문화가 어린이들에게는 특별한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저희도 되게 흥미롭고 아이도 되게 흥미롭게 잘 관람한 것 같아요. 실내 공연장에서는 국악 관현악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어의 힘찬 여정을 대금, 해금, 가야금 등으로 풀어내며 관객들의 몰입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멋과 흥이라는 국악이 이렇게 국악 관현악으로 이렇게 되살아나고 현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나. 체육관에서는 경북 안동의 무형문화재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펼쳐집니다. 각시광대가 무동을 탄 채 춤을 추고 삼배 옷을 두른 사자단은 액풀이 춤으로 흥을 더했습니다. 사흘간 전국에서 모인 32개 팀 2,500여 명이 열띤 민속예술 경연을 벌였습니다. 민속예술은 이제 물론 각 지역마다 다 색깔이 달라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을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고. 체험장에서는 전통 인쇄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목판에 한지를 눌러 호랑이 그림을 찍어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림으로 변했다. 호랑이 그림, 뱀 그림. 개막 17일 만에 관람객 57만 명을 넘어선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100만 명 목표를 향해 순항하며 국악과 세계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한편 제천국제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개막 첫 주에만 255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산업 간 입주 기업들이 수출 상담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 13개국 바이어와 모두 23건 255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치의 85%에 이르는 것으로 남은 기간 수출 협약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제천국제 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산업관에는 국내외 286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늘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공영성 등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 우선 지역방송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최근 전라도 목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지역 공영방송을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자며 지원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대문 밖의 지역 뉴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쉬는 날이 없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지역 뉴스는 편성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방송사가 권역으로 통합되면서 지역 공론화의 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취재 인력과 예산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 결국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물론 탐사 보도나 심층 기획이 축소되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시 보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 지역 뉴스는 하루에 13분, 길어도 13분 정도잖아요. 이것들을 탐사 시사 추적 프로그램이 거의 좀 시도가 되었다가 지금은 거의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다 좀. 이 공백은 결국 민주주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사라진 자리는 온라인 루머와 허위 정보가 채우고 선거와 재난 같은 필수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방송을 도로와 전력처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중심축으로서 정보와 참여와 연결의 사회적 기반 시설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된다. 재정의돼야 된다. 또 그렇게 투자가 될 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단순한 보도를 넘어 공론장과 연대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지역 방송. 지역 의제를 다루는 보도는 정치적 극화를 완충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주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선이 됩니다. 눈을 감고 피하거나 외면하게 되면은 그 고통은 결국 가장 약한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가장 약한 자들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여러 계층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민들에게 그 손해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의 시간당 평균 제작비는 서울의 10%에 불과한 수준. 수도권에 집중된 틀을 깨지 못한다면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기득권을 놔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서울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이상은 지역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민이 사는 곳에 더 가까이 자원과 관심과 일자리를 옮기면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서 강해진다. 지역 방송의 SOC 지위를 법과 정책에 명문화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진천군이 대한민국 지방지킴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뉴스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 시상식에서 진천군은 18년 연속 인구 증가와 9년 연속 1조 원 투자 유치, 또 광역 급행철도 유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대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보은군은 정주 여건 개선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충북선수단의 첫 금메달이 체조에서 나왔습니다. 제천시청 체조선수단은 부산에서 열린 사전 경기에서 남자 일반부 개인종합 김재호와 안마 개인전 허웅이 금메달을 따는 등 모두 7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편 김재호는 도마에서 은메달을, 마루운동과 단체 종합에서도 동메달을 따는 등 모두 4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청주시가 강서 2지역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했습니다. 강서 2지구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9개 층, 10개 동 962세대이며 이 가운데 일반 분양은 459세대입니다. 또 일반 분양 주택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447만 원입니다. 청주시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민축구단이 창립총회를 열고 내년도 K4 리그 출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창립총회를 연 제천시민축구단은 대한축구협회 참가 신청과 시민 후원 운동을 거쳐 내년 1월 선수단을 창단하고 3월 K4 리그 출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소년 축구 육성과 생활체육 및 스포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3순환로 개통 이후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는 청주 김순영 양궁장 진입도로가 오는 연말까지 확장됩니다. 청주시는 48억 원을 들여 3순환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해 연말에 개통합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김순영 양궁장 입구 오거리와 주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묘와 벌초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주시 보건소는 찌찌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예방을 위해 긴팔옷과 긴 바지, 장화로 피부 노출을 막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야외 활동 후 2주 내에 발열과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약 74%가 9월에서 11월에 발생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